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이제 2018년도 제1회 정비산업기사 필기 시험이 18년도 3월 4일 날 치러지었죠. 이번에 나온 그 제1회 정비 산업기사 필기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1회 정비산업기사 필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요? 자, 1번 일반 기계공학을 살펴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동안 나왔던 문제하고 좀 다른 처음 출제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교재에도 이제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 이런 내용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기계 구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KS 재료 기호 SM35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이 기계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일명 찍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KS 재료의 SM35라는 C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네요. 자, SM35C KS 기호로 기계 구조용 강으로 KS D3752에서는 SM35C 또는 JIS G4051에서는 또 SM이 아니라 그냥 S로 표시하고 S35C로 나타나는 강을 표현하는 종류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SM35C는 강제는 탄소량이 약 0.32에서 0.38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이름을 따서 탄소가 약 0.3%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M이라는 단위는 스틸, 그죠? 스틸 머신용으로 기계 공구용이라 그러는 거죠. 기계 공구용. 스틸 머신용으로 중간값이 0.35% 된 카본입니다. 예, 카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처음 나왔으니까요. 그죠? 우리 관연도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했으리라 기억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탄소광보다는 탄소량이 낮은 반경강으로 차축, 볼트, 기계 재료 등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강의 단계를 보게 되면 스틸 그레이드를 보게 되면요. SM35C가 있고 SM10C, SM455C가 있네요. 그죠? 이 SM이라고 하는 것은 스틸 머신의 약자이고 기계 구조용 강을 표시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35라는 것은 0.35, 0.1, 또 0.45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C는 탄소의 함유량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I가 있고 망간이 있고 또 인이 있고 황이 있고 크롬이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 KS 재료 규격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번째에 나오는, 그죠? 탄소 함유량이 약 0.35 정도인 기계 구조용 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계 구조용 강. 예, 요게 답이 되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파트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네, 이번 문제를 보니까 소성가공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소성가공법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탄성한도 이상의 힘을 가열해서 기계를 어떤 금속을 변형시켜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롤링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두 개의 판 사이에 돌리는 거죠. 호닝이라는 것도 있고 이 호닝은 뭐죠? 호닝?
기계를 깎은 다음에 보링 다음에 다듬기가 들어가죠. 연마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호닝이라는 숫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작업. 이건 소성 가공보다라고는 절삭에 해당이 되겠죠. 절삭. 예, 절삭 가공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번에 일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벌징이라는 용어와 드로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먼저 벌징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이 있나 볼까요? 예, 벌징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지금 고무의 탄성을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공 전에는 소재 속에다가 위아래에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소재 안에다가 어떤 고무의 탄성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서 위아래에 기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눌려지면 그죠? 그 고무가 팽창을 하면서 기계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벌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공 전, 가공 시, 가공 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고무의 탄성을 그 소재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이 친구들을 압축을 하게 되면 고무가 팽창을 하면서 그 공팽창의 모양대로 금속이 형태를 갖추는 뭐 이런 방법을 벌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드로잉이라는 거는 어떤 거인가요? 드로잉. 자, 드로잉이라는 것은 우리 인발이라고 했죠, 인발. 그죠? 어떤 거를 어떤 다이를 통해서 어떤, 금속도를 다이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발이다 표현했습니다. 다 롤링이나 벌징이나 드로잉은 이제 소성 가공법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절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번이 답이고요. 자, 세 번째, 용접 이음부에 입상에 용재를 공급하고, 이 용재 속에서, 자, 용재 속에서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연속적으로 용접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 용어 중에서 보니까 티그 용접, 텅스텐을 집어넣어서 가스 속에서 용접하는 것을 우리가 텅스텐 용접이라고 해서 티그 용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미그 용접은 어떤 겁니까? 미그 용접은 네, 이거는 건 용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죠? 안에다가 용재가 아니라 와이어를 밀어내면서 하는 용접이죠. 네. 그다음에 서브 머지드 아크 용접이 있고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이 있는데 지금 위에서 표시하고 있는 그 입자상의 용재를 공급하고 모재 사이에서 아크를 발생시킨다. 연속적으로 용접한다. 이 방법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용접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티그 용접입니다. 그죠? 자, 티그 용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용가제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를 쏜 상태에서 텅스텐 그 봉에다가 전극을 일으켜서 용접하는 방법을 우리가 티그 용접이라고 했고요. 자, 이 미그 용접은 어떤 것입니까? 와이어가 계속해서 용가제를 따로 쓰지는 않고 그 와이어를 샤프심처럼 그죠? 샤프심처럼 달아지면 다시 나오고 다시 달아지면 다시 나오고 해서 건 트리거에 의해서 쏘아져서 용가제가 와이어가 나오면서 용접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미그 용접이라고 했고요. 자, 서머지드 용접은 이제 옆에다가 플럭스라고 하는 친구를 계속 쏟아내면서 그죠? 그 안에서 용접봉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해 나가는 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서브머지드 용접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CO2 용접은 어떻습니까? 예, 가스를 CO2를 발사시키면서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용접을 하는 방법들은 이제 CO2 방법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용접 방법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처음 3번에서 2번에서 표현하고 있는 서브머지드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문제는 예, 서브머지드의 아크 용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중이 1.27이고요. 내부 부식성, 강도, 연성이 좋은 합금 원수는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비중을 이용을 해서 묻는 문제가 나온 그 유형이 있었는데 관련도 문제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최근에는 이 비중 가지고 뭐 합금의 어떤 상태를 묻는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2016년, 17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비중 가지고 합금의 종류를 파악하는.